거북선, 이순신의 상징이다. 한산도. 한산도는 이순신의 섬이다. 오늘 나는 이순신의 섬 한산도를 찾아가기로 했다. 명량대첩 현장에 우뚝 서 있는 이순신의 동상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에 대하여 리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산도도 보고 그리고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의 핵심을 리뷰하게 되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묻는 여행이 아니겠는가. 한산도로 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통영에 가야 한다.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인 말이다. 1604년 선조 37년에 통제사 이경준이 두룡포 즉 지금의 통영시로 통제영을 옮기면서 통영의 명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충무시의 본 지명은 통영군이고 통영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충무공의 시호를 따서 충무시라 하였으며 통영이나 충무시의 탄생은 삼도수군 통제영과 이순신과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95년 1월 1일 충무시와 통영구를 통합하면서 오늘날 통영시가 되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은 경남 통영시 서호동 3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가면 한산도 제성당으로 가는 뉴 파라다이스 카페리 외에 추도, 비전도, 삼천포, 매물도, 사량도 등 여러 배편이 있다. 터미널 안에 부착해 놓은 통영시 관광 안내도를 보면 한산도를 비롯해서 한려 해상국립공원의 환상적인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길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은 언제나 크고 작은 배들로 붐비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항구를 실감하게 된다. 다행히 날씨가 좋다.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배가 들어오고 있다. 한산도 가는 여객선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소요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요금은 성인이 편도 4,100원인데 왕복표를 끊었다. 드디어 파도를 가르며 배가 출발했다.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 이순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만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고 조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마주 보이는 산이 이순신 공원이다. 이순신은 일본군과 23번 싸워 23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를 하되 단 한 척의 조선 수군의 배도 적에 의해 손실됨이 없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기록은 세계 해전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신화 같은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순신은 이런 신화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알기 위해 그의 전략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순신의 전략은 자보이 전승, 즉 나를 보존하며 온전하게 승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왜 이순신은 이런 전략을 구상했을까? 그렇다. 제한된 자원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병력과 전선이 한번 손상당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나를 보존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순신은 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보 활동을 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과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순신은 적과 싸우는 전선의 숫자보다 오히려 적을 탐망하는 탐망선의 숫자가 많았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의 동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적의 움직임을 손바닥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순신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재승의 전략을 사용했다. 사전에 승리의 태세를 만드는 것이다. 혹독하고 철저한 군사훈련을 통해 승리의 태세를 만들었고, 적의 약점을 알아서 승리의 태세를 만들었고, 지형과 자연의 현상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승리의 태세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만드는 재승의 전략이다. 지금 앞에 보이는 장면이 바로 세계 4대 해전에 빛나는 그 유명한 한산 대첩에서 하객진이 펼쳐진 장소다. 왼쪽 철탑이 있는 섬이 방화도, 오른쪽 섬이 화도인데 이 두 섬 사이로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유인해서 하객진을 펼쳤다. 한산 대첩은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 음력 7월 8일에 있었는데, 이순신은 전선 56척으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전선 73척을 상대해서 14척만 양보된 채 모조리 섬멸시킨 역사적인 해전이다.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본 한산 대첩의 현장이다. 멀리 거제대교가 보인다. 거제대교는 견내량을 가로지르고 있다. 말을 돌보는 천한 신분인 목자 김천손이 바로 이 견내량 북단에 일본 전선 70여척이 정박해 있다는 황금 같은 보고를 이순신에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한산 대첩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일본 전선은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도합 73척이 있었다.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다본 김천선의 보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장군이다. 그는 매 전투마다 대승을 거두며 조선이 외적을 몰아내는데 크나큰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이순신은 결코 혼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다. 용감한 병사들과 김천선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견내량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를 잇는 거제대교의 아래쪽에 위치한 좁은 해협이다. 길이는 약 3km, 폭은 약 180m에서 400m까지이다. 이순신은 한산 대첩 후 조정에 올리는 장계, 견내량 파 외병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견내량은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과 같은 큰 배는 백길이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싸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적이 만일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언덕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해 몽땅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신이 정박하고 있었던 당포는 지금의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다. 바로 이곳에서 7월 7일 이순신은 김천손의 보고를 받았고 다음날 8일 새벽 5시에 출동하여 미륵도를 끼고 한산 앞바다로 진출했다. 이순신은 항상 새벽에 움직였고 이로써 적보다 유리한 장소와 시간대를 선점했다. 이순신의 전략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선승 이후 구전이다. 적보다 유리한 장소와 시간대를 선점한다는 것은 바로 선승 이후 구전의 중요한 조치다. 이순신의 함대가 미륵산 전방에 도착하자 일본 전선 대선 한 척, 중선 한 척이 정찰하기 위해 나왔다. 이것을 발견한 이순신은 계획대로 5, 6척의 한옥선을 투입하여 이들을 추격했다. 놀란 일본 전선은 곧 견내량 북단으로 돌아갔고
5, 6척의 판옥선도 이들을 쫓아 견대량 북단까지 갔다. 이곳에서 30분 이상 교전하고 5, 6척의 판옥선은 일본의 전 함대를 유인하여 견대량 남단으로 빠져나왔다. 이때 이순신의 전 함대도 견대량 입구까지 올라갔다. 일본 수군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순신의 함대를 보고 공명심에 흥분해서 속력을 내어 달려들었다. 이순신은 이들을 유인해서 바로 이곳 한산 앞바다의 방화도와 화도 사이 넓은 곳에서 하객진을 펼쳤다. 하객진은 포위망 안에 가둔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매우 위력적인 진법이다.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총포를 한꺼번에 집중하면 엄청난 화력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과감한 집중으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여 쉽게 승리하는 전략이다. 하객진은 화력 집중의 대표적인 진법이다. 이때 하객진의 모양은 한산도 방향을 감싸는 북에서 남으로 치를 벌린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일본 전선을 양쪽에서 감쌌고 남쪽 한산도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하객진은 잘못되어 있다. 이순신의 주력 함대가 한산 앞바다 주변의 여러 섬에 숨어 있다가 일본 전선들이 한산 앞바다까지 유인되자 그 섬들 사이에서 나와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하객진을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바다 현장에서 보면 각각의 섬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에 하객진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불가능하다. 또한 남에서 북으로 펼쳐진 하객진이라면 본래 계획했던 한산도 방향으로 일본 전선을 몰고 갈 수도 없다. 대략 12시에 하객진이 시작되었고 5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절묘한 하객진에 걸렸던 일본 전선은 73척 중에 겨우 14척만 살아남아 멀리 도망갔다. 14척 중에 대에서는 단 한 척밖에 없었다.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다봇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채 구사 일성으로 살아 김해 방면으로 도주했다. 와키자카는 참패에 대한 충격으로 그 후 6일간이나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 하객진은 본래 육전에 사용되었던 진법이었다. 이 육전의 진법을 이순신이 최초로 바다에 사용했으니 그 놀라운 발상과 창의력이 적의 허를 찔렀던 것이다. 전투가 끝나자 이순신 장군은 최초로 여기 이 섬에 올라 갑옷을 벗고 땀을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섬을 해갑도라고 부른다. 섬의 모양이 개의 등처럼 생겼다고 이 고장 사람들은 개딱가리 섬이라고 부른다. 이제 한산도로 진입한다. 한산도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에 있는 섬으로 현재 610여 세대가 살고 있다. 한산도는 이순신이 한산 대첩 이후 이곳에 작전사령부인 운주당을 짓고 1593년에서 1597년까지 삼도 수군의 본영으로 삼아 제해권을 장악했던 곳이다. 한산만 입구에 다다르면 물속에 보일듯 말듯한 암초 위에 파도를 맞으며 거북 등대가 서 있다. 성전을 기념하고 지나는 배들의 안전한 항로의 확보를 위해 거북선의 모양의 등대를 만들어 두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일본 전선이 한산도로 도망가다가 이곳 암초에 걸려서 무수히 좌초되었다고 한다. 왼쪽 산 위에 높이 솟은 한산 대첩비가 보인다. 한산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1979년에 세운 비석이다. 한산 대첩비라 쓴 벽면 제목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썼고 뒷면 글은 노산 이은상이 짓고 글씨는 우섭 김봉건이 썼다. 비석의 높이는 20m로 거북선을 본뜬 대좌 위에 세워져 있다. 드디어 한산도에 도착했다. 통영에서 약 30분이 걸렸다. 한산도 유적지 안내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다. 대섬, 해갑도, 문어개 등 여기에 얽힌 유래를 알게 되면 한층 더 흥미롭다. 재성당에서 통영으로 들어가는 배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이다. 매 시간 30분에 출발을 한다. 자칫 구경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재성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를 사야 한다. 어른이 1,000원, 청소년, 군인이 500원, 어린이가 200원이다. 입구에는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이라고 붙인 안내판이 서 있다. 이곳에는 물을 마시는 수도시설에도 거북선 모양으로 장식했다. 거북선은 이순신의 창작품이 아니다. 이미 170년 전에 태종실록에도 거북선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거북선을 아주 독특하게 개조했다. 이른바 노토리 진법으로 적의 배에 뛰어들어 마치 육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웠던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독특한 거북선이 등장하자 그들의 장기를 발휘할 수 없었다. 뾰족한 철심 때문에 등 위에 올라탈 수 없었고 마구 휘젓고 다니는 거북선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활용해서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파괴를 노려 마비전을 달성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격 전과 같은 매우 기습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천혜의 요새인 한산만이다. 하객진에 의해 패한 일본 수군은 쫓기는 가운데 이곳 한산만으로 숨어들었다. 약 400명은 이곳에서 해초를 먹으며 13일을 견디다가 죽기도 하고 일부가 겨우 탈출했다고 한다. 이 우물의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1593년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 통지역 내 재성당을 창건하고 1340일 동안 머물면서 군사들과 함께 사용했던 우물로서 바다에 가깝지만 짠맛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이 우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음용 불가다. 유적지 경내가 시작하는 대천문에 두 장졸이 서 있다. 마네킹으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수염이 난 40대로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30대 젊은이로 보였다. 수염난 장졸은 160cm 정도이고 젊은 장졸은 170cm는 훌쩍 넘겼다. 당시 조선 사람의 평균 신장은 155cm인데 이순신의 대천문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키가 큰 사람을 뽑았는가? 충무문을 지나면 재성당이 나온다.
문에 들어서면 왼쪽에 이순신의 영정을 모신 충무사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맞은편에 활을 쏘았던 한산정이 있고, 가운데 정면에 제승당이 있다. 제승당 오른쪽에는 수루가 있다. 제승당의 내부를 보면 가운데에 한산 대첩도가 눈에 띄고 오른편에 사천 해전도가 보인다. 왼편에는 노량 해전도도 있다. 제승당, 이순신의 제승의 전략이 담겨있는 바로 이곳, 승리를 만드는 곳이다. 제승당이 세워진 이곳은 원래는 운주당터이다. 운주는 한서와 사기의 고조 본기에 나오는 운주 유학 지중 제승어 천리지외에서 나온 말로 군막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주와 제승이란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운주당이 나중에 제승당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운주당은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뿐만 아니라 고금도에서도 세웠다. 여기서 장병들과 함께 자고 눕고 토론하고 했을 적에 비록 부하 졸병들이나 심지어 종놈들의 의견까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채택했으며, 또 상하 없이 같이 앉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순신은 운주당에서 소통의 길을 열어 한 마음이 되게 했다. 이순신 리더십의 핵심은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운주당의 소통은 대화를 통해 한 마음을 이루는 한 방편이다. 다시 오른쪽으로부터 붙어보면 오른쪽이 수루, 가운데가 제승당, 그 아래가 한산정, 그리고 충무사가 있다. 수루다. 이 수루는 일종의 망노로서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이곳에 자주 올라 외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우국 충절의 시를 읊기도 하던 곳이다. 또 이곳에는 오른쪽에 고동산, 왼쪽에 미륵산, 뒤쪽에 망산을 연결 봉화, 고동, 연등을 이용하여 남해안의 적 동태를 파악하였다. 이 건물은 1976년 정화사업 때 한산만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현 위치에 고정을 통해 신축한 것이다. 수루 안에는 그 유명한 한산도가가 걸려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어디서 일승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한산도가는 한산도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명량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이 보성에 갔을 때 열선루에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서 그 옛날 풍족했던 한산도 시대를 그리며 착잡한 심정으로 지었을 것이다. 수루에서 본 전방의 모습이다. 이순신이 이곳에서 적의 동태를 살폈다고 한다. 고정이에 이곳에 수루를 지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수루의 위치가 잘못 고정된 듯하다. 앞이 답답하게 막혀있다. 오른쪽에는 한산만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거북 등대 일부만 조금 보일 뿐이고, 왼쪽으로 가면서 한산 대첩비를 세운 산이 가로 막혀있다.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적을 관찰할 수 있단 말인가? 군사적인 기본 상식도 없는 고정이 아닐 수 없다. 수루 아래에 걸려있는 한산 대첩 요도다. 물론 잘못된 그림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조선 수군의 위치가 더 위로 해관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하객진의 모양이 틀렸다. 위에서 아래 방향이 맞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역시 하객진의 모양이 틀렸다. 한산도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이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한산 대첩의 그림은 미륵산 정상에 있는 한산 대첩 전망대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찾는 이순신의 명소인데 하루빨리 희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로와 마주보는 곳에 충무공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를 올리는 충무사가 있는데 입구에는 홍설문이 있고 우측에는 한글비가 있어 이채롭다. 충무사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노성이 서 있어 솔 향기가 매일 향을 피우는 듯하며 소설 산문을 들어가면 좌측에 1739년 제107대 통제사 조경이 제성당을 다시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제성당 묘비가 서 있다. 충무사, 이순신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충무사에 모셔진 영정은 종이품 통지사의 관복 차림이고 1978년에 차직을 정화할 때 정형모 화백이 그린 것이다. 매년 봄, 가을에는 제사를 지내며 한산대첩 기념일인 8월 14일에는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 사관 성도들이 참배를 하고 통영시는 한산대첩제를 성대히 거행하여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충무사에서 나와서 다시 제성당 마당을 둘러본다. 제성당 아래에 보면 한산정이 있다. 한산정은 정자가 있는 곳이다. 한산정 둘레에는 화살 총만 꽂으면 곧바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줄기가 가는 신우대를 심었는데 그때 심은 대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한산정은 이순신이 부하 무사들과 함께 활쏘기를 연마하던 곳이다. 여기에서 관역까지의 거리는 약 145m 정도로 활토와 관역 사이가 바다로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이순신은 훈련장을 소통의 장으로 이용했다. 소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을 나눌 때 보다 가깝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몸소 보이는 것이다. 난중일기에는 1594년 4월 6일 한산도에서 무가 별치를 보았다는 기록과 1596년 무가 초시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바로 활쏘기를 치는 장소다. 국가시험을 한양에서 보기에 긴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고충이 심해 이순신이 수차례 건의를 하여 겨우 임금의 허가를 얻어 무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곳이다. 이순신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하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부하들과 한 마음이 되고자 했다. 145m의 거리, 활 쏘는 곳과 관역 사이에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다. 실제 배 위에서 활을 쏘아야 하는 수군인 만큼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유용했다. 이런 형태의 훈련장은 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이순신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훈련 방법이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들어올 때 만났지만 다시 나갈 때 조선 수군을 만나니까 반갑기 그지없다. 이들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지켜졌다. 남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위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다루던 권세가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저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순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들과 함께 풍전등화의 나라를 지켰다. 이순신은 이들이 열심히 싸우면 반드시 상을 주었고 잘못했으면 엄하게 벌을 내렸다. 상벌이 분명하여 신뢰가 있었다. 이들 병사들은 이순신의 인격과 실력에 진심으로 감화되어 목숨을 다해 이순신을 따랐다. 통영으로 돌아가는 포구다.
이순신은 겸손했다. 어떤 놀라운 승리를 거두더라도 자만하거나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작은 공을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분에 넘친다. 쓸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는데 입으로 교수를 외우니 얼굴에는 군인으로서 다만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겸손은 리더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미덕이다. 이순신은 그 혼자 일을 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 나갔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업적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은 거북선을 재건조한 나대용을 비롯해서 한옥선을 만든 정걸 등 많이 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 멀리 미륵산이 보인다. 461m의 높이인데 꽤나 높아 보인다. 바로 이 산 정상에서 김천손이 일본 수군의 동태를 파괴해서 이순신에게 달려가 보고를 했다. 이순신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임금이었는가? 민초였는가? 1595년 1월 1일자 나안중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라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바로 이것이 주인의식이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다. 이순신은 혼자 있을 때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참 주인은 바로 이런 주인이다. 모든 리더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역사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순신은 험한 파도 가운데서도 부하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다. 뜬구름 잡는 뜻이 예매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은 파도가 몰아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태극기. 이 태극기가 초유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순신은 위기의 순간에 극단의 방법으로 초유기를 세웠다. 부하 장수들은 놀란 눈으로 이순신 앞으로 달려왔다. 초유기는 급처방의 수단이다. 회사이건 나라건 초유기를 세울 정도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리더에게 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이다. 조직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결국 찾는 사람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인격과 실력은 곧 신뢰를 의미한다. 트러스트.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자 핵과 같은 것이다. 이순신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최고의 신뢰 인물이다. 그를 보면서 한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배웠다. 분노하는 이순신, 다시는 그가 분노하지 않도록 하자. 이순신과 함께하는 한산도 기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오늘 저녁은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충무김밥으로 마감을 해야겠다.